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기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는데요. AI 혁명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이 엔비디아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로울 만한 정보,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마치 잘 정리된 노트처럼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실적인데요. 2분기 총 매출이 무려 467억 달러. 시장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나 늘었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 숫자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컴퓨팅 분야에 투자되는 돈, 그러니까 자본 지출, 캐펙스라고 하죠. 이게 총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800조 원이 훌쩍 넘을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800조요? 와. 네, 불과 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런 성장은 이 엄청난 투자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컨퍼런스 콜에서는 2029년 말, 그러니까 한 5년 뒤죠. 이때까지 전 세계 AI 인프라 구축에 무려 3조에서 4조 달러가 투자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3조? 4조 달러?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엄청나죠. 그 성장의 중심에는 역시 블랙웰 플랫폼이 있는 거군요. 이 블랙웰 관련 매출이 이전 분기보다 17% 늘면서 이것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GB200 NBL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이죠. 그리고 오픈 AI나 메타 같은 큰 AI 기업들까지 정말 앞다퉈서 도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GB300은 이미 2분기부터 양산 시작해서 출하 중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블랙홀 얼트라 라인, 이쪽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와. 그리고 GB300 생산 라인 전환도 계획대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주당 약 1000개렉 생산 속도로 완전 가동 중이라고 하니까요. 생산 능력을 정말 빠르게 끌어올린 거죠. 주당 1000개렉이요? 네. 3분기에는 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코어웨이브 같은 좀 발빠르게 도입한 고객들은 벌써 이전 세대인 H100랑 비교해서 10배나 높은 성능을 보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10배 양상이라니, 정말 대단한 성능 개선인데요. 근데 이 블랙웰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성능만 좋아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블랙웰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요.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AI 패러다임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전틱 AI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하는 그런 챗봇을 넘어서는 거예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필요한 정보를 막 찾고 심지어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AI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AI군요. 훨씬 복잡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에이전틱 AI는 기존 모델보다 100배, 1000배,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단순히 빨리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 이걸 롱싱킹이라고 하던데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롱싱킹. 엔비디아는 바로 이런 미래를 보고 수년 전부터 NVLink라는 자체 초고속 연결 기술 기반의 렉스케일 시스템을 준비해 온 겁니다. 렉스케일 시스템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버 하나하나, 즉 노드 단위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요. NVLink 8기반이었죠. 이제는 서버 수십, 수백 대가 들어있는 렉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아, 렉 전체가 하나처럼요? 네, 블랙웰에는 GPU 72개를 연결하는 NVLink 기술이 적용됐는데 이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하나로 딱 묶어야만 에이전틱 AI가 요구하는 그런 복잡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MVF P4, 그러니까 4비트 부동소수점 정밀도 기술이라는 게 더해졌어요. 이게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표현 방식을 아주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이전 하퍼 세대랑 비교하면 토큰, 그러니까 AI가 처리하는 언어 단위죠. 이 토큰당 에너지 효율을 무려 50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50배요?
에너지 효율이 50배.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전기 소비랑 발열이거든요. 그런데 이 와트당 성능을 이렇게 개선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요. GB200 인프라에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쳐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토큰 기반 수익이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400억 원. 다시 말해 10배의 투자 수익률, ROI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개성이 나온 겁니다. 10배요? 40억 투자해서 400억 수익이요. 물론 이건 이론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그만큼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쿠다나 텐스 알트 LM 같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계속해서 블랙웰 출시 이후에 이미 성능이 2배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로도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군요. 네. 최근에 공개된 ML퍼프 트레이닝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GB200이 모든 부분에서 그냥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네, 블랙웰이 현재를 정말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는 모습인데 엔비디아는 벌써 그 다음 미래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 이야기도 나왔죠. 네, 엔비디아의 그 혁신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플랫폼 루빈에 들어갈 칩들이 이미 파운드리에서 시험 생산 중이라고 하고요. 내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벌써요? 네, 단순히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팅을 위한 Vera CPU랑 루빈 GPU, 그리고 이걸 초고속으로 연결할 CX9 슈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와 NVLink 144 스위치, 또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할 스펙트럼 X 이더넷 스위치, 그리고 차세대 광통신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 프로세서까지 총 6종의 핵심 칩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6종의 칩을 동시에요. 와, 정말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이네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계속 강조하는 연간 혁신 주기,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매년 새로운 플랫폼을 내놓아서 성능, 특히 아까 계속 강조했던 와트당 성능, 이걸 꾸준히 개선하겠다는 전략이죠. 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더 적은 비용과 전력으로 더 빠르게 AI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가 전력 문제인데 이걸 기술 혁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루비는 3세대 엔비링크 렉스케일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때쯤이면 공급망 관리도 훨씬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뭐 다음에 있을 GTC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니까요. 네. 이런 기술 혁신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변수죠. 중국 관련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게 좀 민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7월 말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H20,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든 AI 칩이죠. 이 H20 판매 라이센스 심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심사를 시작했군요. 네, 일부 라이선스가 발급되기는 했는데 컨퍼런스 콜 시점까지는 아직 중국으로 출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좀 해결이 된다면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엔비디아 쪽 분석으로는 만약에 이 지정학적 이슈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3분기에만 2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문이 더 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20억에서 50억 달러.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다만 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라이센스 매출의 한 15% 정도를 미국 정부가 가져갈 거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는데 엔비디아 측에서는 아직 그건 공식적인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블랙웰 플랫폼의 중국 판매 승인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게 복잡한 상황이네요. 중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고 또 미국의 기술 통제도 있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점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AI 연구 인력의 거의 절반이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절반이나요? 네. 그리고 딥시크나 키미 AI 같은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AI 모델들도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이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도입을 더 빠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기네 제품이 AI 연구나 신약 개발 같은
상업적으로 좀 유익한 용도로 쓰일 거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와 건전한 상업적 기회, 좀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다른 사업 부문들 성장세도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네트워킹 분야 실적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네, 네트워킹 매출이 73억 달러, 이것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46%,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98%나 성장한 수치예요. 98%요? 거의 2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 이걸 넘어서요. AI 팩토리가 얼마나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수만 개, 수십만 개의 GPU를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려면 이런 초고성능, 초저지연 네트워킹 기술이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이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여러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는데요. 렉 안에서 GPU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스케일업을 위한 NVLink, 그리고 여러 렉이나 서버들을 연결하는 스케일아웃을 위한 스펙트럼 X 이더넷이랑 인피니밴드,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여러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는 스케일 어크로스를 위한 새로운 스펙트럼 XGS 기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아주 탄탄합니다. 아,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 어크로스. 네, 그 스펙트럼 X 이더넷은 연간 매출 기준으로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 네. 인피니밴드 매출도 뭐 XDR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전송 기술 덕분에 분기 대비 거의 2배나 늘었다고 하니 양쪽 다 정말 잘 나가고 있네요. 최근에 발표된 그 스펙트럼 XGS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해서 기가 스케일, 그러니까 초거대 AI 슈퍼 팩토리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니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제대로 된 네트워킹을 갖추면 AI 팩토리의 전체 처리량을 기존 한 65% 수준에서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네, 수백억,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AI 팩토리에서 효율성을 수십 퍼센트 개선한다는 건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가치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왜 네트워킹 기술 개발이랑 인수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트워킹 외에 소버린 AI라는 개념도 자주 언급되던데 이건 또 뭔가요? 아, 소버린 AI. 이건 각 나라가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자치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각 나라가 직접요? 네, 뭐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 차원에서 다른 나라 기술이나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엔비디아는 올해 이 소버린 AI 관련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을 걸로 예상하는데 이게 작년에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작년에 2배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에이센바드 AI 슈퍼컴퓨터 구축이라던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AI 팩토리 투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AI 인프라를 막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존 클라우드 기업 말고 새로운 거대 고객층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기회고요. 동시에 전체 AI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게이밍 분야, 이것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의 핵심 사업인데 이번 분기 실적도 좋았다고요? 네, 매출이 43억 달러, 이것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에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첫 데스크톱 GPU죠. 지포스 RTX 5060을 출시했고요. 오는 9월에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지포스 나우를 RTX 5080급 성능으로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80급이요? 네, 서비스되는 게임 수도 4,500개 이상으로 2배 늘린다고 하니까 게이머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근데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이밍 GPU가 AI 연산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랑 협력해서요. 그 오픈소스 GPT 모델들을 RTX GPU가 달린 수백만 대의 윈도우 PC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PC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거군요. 네, 이걸 온디바이스 AI 또는 AI PC라고 부르는데 개인용 컴퓨터에서 직접 AI 기능을 활용하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죠.
이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거대한 잠재 사용자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문가용 시장인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자동차 부문 성장세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문은 고성능 RTX 워크스테이션 GPU 수요가 늘고 또 AI 기반 설계나 시뮬레이션 워크로드 채택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32% 성장한 6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히타치, 일라일릴리, 현대차, 디즈니 같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이미 엔비디아 RTX 기반 솔루션을 도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자동차 부문 매출은 5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나 늘었는데 주로 자율주행 솔루션 판매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기존 올인 칩보다 훨씬 강력한 차세대 차량용 AI 컴퓨터죠. 엔비디아 소어 SoC 시스템 오너 칩 출하를 시작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드라이브 AV도 양산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네요. 자동차 쪽도 성장이 가파르네요.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분야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AI랑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보틱스는 물리적 AI, 피지컬 AI라고도 부르는데요.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AI? 네. 엔비디아는 이 분야에서도 새로운 소어 컴퓨팅 플랫폼을 선보였는데 이전 올인 플랫폼보다 AI 성능이랑 에너지 효율이 10배 이상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10배요? 네. 어질리티 로보틱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겨 AI 같은 유명 로봇 기업들이 이미 소어를 도입했고요. 로보틱스 개발자 생태계도 2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확장됐습니다. 공장 자동화, 물류,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물리적 AI가 앞으로 컴퓨팅 수요를 정말 폭발적으로 견인할 또 다른 거대 시장이 될 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옴니버스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트윈 활용도 활발하고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모든 분야가 AI라는 키워드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은 더 크고 효율적인 AI 공장을 만들고, 쏘버린 AI는 시장 자체를 넓히고, 게이밍과 전문가용 솔루션은 AI 기술을 더 널리 퍼뜨리고, 로보틱스는 AI의 적용 범위를 현실 세계로 확장하고, 정말 다 연결되어 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이런 기술적 리더십과 시장 확대가 아주 탄탄한 재무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BGAIP 기준 총 이익률이 72.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연간 영업비용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올렸더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R&D나 시장 개척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주 환원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2분기에만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했고요. 이사회로부터 추가로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또 승인받았습니다. 추가 600억 달러요? 와. 네, 엄청난 규모죠. 이런 자신감은 3분기 매출 전망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장 예상을 또 훌쩍 뛰어넘는 54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시했는데 이건 계속해서 강력한 성장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Q&A 세션에서도 시장 분위기가 불타고 있다, on fire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다고 언급됐었죠. 그렇습니다. 에이젠틱 AI, 또 기업들의 자체 AI 도입, 이걸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하죠. 그리고 각국의 소버립 AI 구축, 마지막으로 물리적 AI인 로보틱스까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매우 확실하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연간 6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시장, 그리고 10년 뒤에는 3조에서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엔비디아의 이 빠른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엔비디아는 정말 압도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블랙휠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면서 AI 혁명을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차세대 루빈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 여기에 더해서 에이전틱 AI, 물리적 AI, 소버린 AI 같이 AI가 적용되는 분야를 다각도로 넓혀가면서 거대한 시장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AI가 이끄는 이 거대한 산업혁명의 초입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에이전틱 AI와 물리적 AI가 가져올 그 폭발적인 컴퓨팅 수요 증가, 이게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 스스로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와트당 성능 개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죠. 네, 와트당 성능.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AI 혁명에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가 결국 전 세계 전력망의 공급 능력과 충돌하게 된다면 과연 이 혁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더 빠르고 효율적인 칩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혁신, 예를 들면 에너지 생산이나 저장 방식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AI 모델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